벌써 올해도 2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하게 되지요. 어느 방송 작가에 따르면 그 방송국으로 보내오는 청취자들의 사연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자.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요약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행복하게.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습관이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생각,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건강한 습관이 필요하듯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비결로도 습관이 꼽힙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싶으면 아침 일찍 눈 뜨는 습관을 들이고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랍니다. 전문가에 따라 제시하는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습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2달을 지속하면 그 일을 거둘 때 찌뿌둥한 상태가 된답니다. 즉,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행복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고마워하는 습관, 힘든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런 습관들이 모이면 어느새 행복한 날을 만나겠지요. 안녕하세요. 입춘 우수도 지나고 이제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설레게도 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선향의 달콤한 디저트 시즌6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온 세계가 놀라고 대한민국을 환희의 도가니에 빠뜨린 일도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감격했더랬죠. 올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Dawn breaks above the
The streets are long before safe. I'm locked behind my door, strong in my belief. No joy or grief touches me. But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then I realize there's nothing left to prove. So darling,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then I realize there's nothing left to prove. So darling,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벨기에의 디바로 불린다는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었습니다. 선명한 격자 무늬가 특징인 디저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벨기에의 디저트 와플 이야기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프랑스나 이태리에 가려져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벨기에 음식 문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식가들의 천국입니다. 본래의 식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벨기에 음식의 특징인데요. 350여 종의 다양한 맥주의 왕국이며 고디바, 길리안, 노이하우스 등 초콜릿 강대국이기도 한 벨기에의 또 다른 디저트. 와플은 전 세계인들의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플은 밀가루, 버터, 달걀, 설탕, 소금, 물 등을 넣은 반죽을 와플 메이커로 잘 알려진 와플 전용 틀을 사용해 구워낸 케이크입니다. 와플은 버터 향과 단맛이 나는 디저트 메뉴로 요철이 촘촘하게 새겨진 와플 메이커에서 구워내므로 선명하게 새겨지는 격자 무늬가 특징이지요. 그러나 와플의 원형으로 알려진 우블리는 9에서 10세기 서유럽에서 등장할 당시만 해도 격자 무늬가 없었지만 13에서 15세기경 우블리의 격자 무늬가 새겨지며 오늘날과 같은 와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일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얹어 호화로운 와플은 브르셀식 와플이며 덩어리 설탕에 곳곳이 박힌 와플은 리에주식 와플입니다. 와플은 네덜란드어 버플에서 온 이름이라고 해요. 바플은 중세 네덜란드어 바펠라가 변형된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바펠라는 고대 고지 독일어의 바바, 고대 영어의 웨펀에서 비롯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바와 웨펀은 각각 벌집과 엮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와플 특유의 격자 무늬를 연상케 합니다. 와플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금속판을 뜨겁게 달궈 오블레오스라는 납작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짭짤한 케이크의 이름인 오블레오스는 많은 사람들이 와플의 원형으로 보는 우블리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10세기 서유럽에 등장한 우블리는 버터향이 향긋한 오늘날의 와플과 달리 향미가 밋밋한 과자였다고 해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에는 웨이퍼를 만드는 틀을 사용하여 작고 둥근 웨이퍼를 구웠는데요. 이 웨이퍼는 성찬 식용으로 보리, 기리 등 곡식 가루와 물이 재료의 전부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달콤한 웨이퍼의 맛과 달리 맛이 밋밋했습니다.
성찬식용이라는 용도에 걸맞게 당시 웨이퍼 틀에는 예수의 십자가형 장면이 조각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웨이퍼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웨하스로 알려져 있는 과자지요. 1270년에는 프랑스에서 우블리 상인들의 길드가 등장했습니다. 우블리에서 와플로 진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13에서 15세기경에 와플이 독자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블리 틀과 다르게 격자 문양이 새겨진 와플 틀로 인해 와플은 특징적인 격자 무늬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의 와플 틀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두 개의 철판으로 구성되었으며 철판은 경첩으로 맞붙어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당시 고급 재료였던 달걀 우유로 맛을 낸 와플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상류층을 위한 것이었으며 가난한 서민들은 곡물가루의 밋밋한 맛만 느껴지는 와플을 먹었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중세 네덜란드어로 기록된 요리책인 겐트 칸틀에서는 당시의 고급 와플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시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 따르면 고급 와플에는 빵가루, 설탕, 달걀 노른자, 물, 와인, 계피, 생각이 들어갔죠. 이처럼 설탕 등 고가의 재료가 필요한 고급 와플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으나 고급 재료를 생략한 소박한 와플의 수요가 증가하자 와플 상인이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왕 샤를 9세는 와플 상인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자 상인들 사이에 최소 1.8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와플을 팔아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기도 했다는군요.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요. 아다모의 난 좋아요. J'aime quand le vent nous taquine, quand il joue dans tes cheveux, quand tu te fais ballerine pour le suivre à pas gracieux. J'aime quand tu reviens ravie pour te jeter à mon cou. Quand tu te fais petite fille pour t'asseoir sur mes genoux. J'aime le calme crépuscule quand il s'installe à pas de loup. Mais j'aime à espérer crédule qu'il s'embraserait pour nous. J'aime ta main qui me rassure quand je me perds dans le noir, et ta voix, elle murmure de la source de l'espoir. J'aime quand tes yeux couleur de brume me font un manteau de douceur. Et comme sur un coussin de plumes, mon front se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광부의 아들로 자란 아다모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감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샹송 가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내리네라는 샹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와플 얘기로 들어갈게요. 와플은 17세기에 미국으로 전해졌는데요. 1789년에는 프랑스 공사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귀국길에 프랑스에서 널리 사용되던 와플 틀을 가지고 와서 백악관에 소개했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달콤한 시럽을 뿌린 와플과 짭짤한 스튜를 올린 와플을 즐기는 와플 파티가 유행했으며 1869년 미국에서 최초로 와플판을 특허 취득한 8월 24일을 와플의 날로 지정한 미국인들의 와플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와플 메이커가 대중적인 가정용품으로 자리 잡으며 와플은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와플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18세기였습니다. 1725년 출간된 궁중요리에 와플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18세기에 이르러 설탕값이 하락하며 설탕을 많이 넣은 와플 레시피가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증가했고 오늘날 벨기에를 대표하는 와플로 유명한 리에주 와플을 1700년대에 리에주 주교 군주의 전속 요리사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리에주 와플의 특징인 덩어리 설탕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반죽을 이용한 레시피는 1814년이 되어서야 요리의 예술이라는 요리책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리에주 와플보다 결이 더 부드러운 브레실 와플이 등장했습니다. 1842년에서 1843년에 프로리안 다커라는 제과 기능공이 브레실 와플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와플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 브레실 와플은 리에주 와플과 함께 벨기에를 대표하는 와플이 되었습니다. 와플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플을 먹고 있지만 벨기에가 와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와플에는 브레셀 와플과 르에주 와플이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브레셀 와플은 브레셀식의 직사각형 와플인데요. 효모로 반죽을 부풀리고 머랭이나 풍성하게 거품을 낸 달걀을 반죽에 섞어 속이 부드럽고 폭신폭신합니다. 겉면은 이하 대조적으로 바삭바삭하고요. 격자 무늬를 이루는 네모난 홈이 깊어 달콤한 시럽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와플 위에 슈거 파우더만 뿌리거나 생크림,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럽, 과일 등을 올려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죠. 주로 포크와 칼을 사용하여 먹는데요. 미국에는 1964년 만국 박람회에서 소개되어 벨기에 와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에주 와플은 리에주식의 둥그스름한 와플입니다. 브레셀 와플과 마찬가지로 효모를 넣어 반죽을 부풀립니다. 반죽은 버터가 듬뿍 들어가는 브리오슈 반죽과 거의 비슷해요. 이 와플의 가장 큰 특징은 덩어리 설탕인 펄 슈가입니다. 와플 표면에 붙은 큼직한 펄 슈거는 가열하면 캐러멜화 반응을 거쳐 캐러멜의 향과 맛을 내게 됩니다. 버터와 캐러멜의 향미가 진한 리에즈 와플은 브레셀 와플과는 다르게 화려한 토핑을 얹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바게린의
다시 난 여기. 함께 감상해 볼게요.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여기 너의 앞에 두려웠던 나의 맘에 하얀 눈이 내려와 So I'm still I'm here and I'll be there 따뜻한 객이 되어 이렇게 다시 너를 느껴 I'm still and I'm here 이렇게라도 널 담을게 우리 서로 밀어내더라도 그 때문에 더 깊이 새겨져 여기 또 거기 다른 하늘이라도 너의 맘을 기억해 And I'm still I'm here 흔들렸던 나의 맘에 네가 다시 다가와 So I'm still I'm here and I'll be there 얼어붙은 네 길을 지나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I'm still and I'm here 다시 널 놓치지 않을래 계속 네가 나를 밀어내도 혹시 나의 눈에 사라져도 여기 나 여기 곁에 늘 서 있을게 나의 맘이 움직여 And I'm still I'm here 난 너의 기억이 다 지워질까봐 마음에 새겨둬 너를 볼 수 없게 될까봐 시간이 늘 두려워 다시 너를 찾아봐 또 이렇게 I'm still and I'm here 다시 널 놓치지 않을래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디라도 내가 찾아갈게 여기 나 여기 곁에 늘 서 있을게 나의 맘이 움직여 And I'm still I'm here 뜻밖의 불시착에서 시작된 운명적 사랑 이야기. 유쾌하고 통통 튀는 스토리와 개성 있는 배우들의 연기로 재미와 감동을 준 드라마 였어요. 사랑의 불시착은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인 도깨비를 넘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죠. 함께 OST 들어보았습니다. 와플은 벨기에 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흔히 먹는 디저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미국은 효모 대신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서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에 벨기에식 와플에 비해 속이 촘촘하고 높이가 낮은 편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와플을 간식이나 디저트로 먹지만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 메뉴로 주로 먹습니다. 와플에 꿀이나
와플 시럽을 곁들여 단맛을 더하며 프라이드 치킨, 구운 연어, 스튜 등의 짭짤한 요리에 와플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직역하면 시럽 와플이라는 뜻의 스트롭와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롭와플은 와플 틀에서 얇게 구워낸 반죽 2장 사이에 캐러멜과 비슷한 맛이 나는 시럽을 발라서 만든 와플입니다. 하우다 치즈로 유명한 하우다시에서 탄생했지요. 스웨덴은 하트 무늬가 나란히 붙은 클로버 잎 모양의 와플을 즐겨 먹습니다. 3월 25일을 와플의 날을 기념하는 와플 데이로 제정했는데 이 날은 수태고지 축일이기도 해서 매년 3월 25일이면 수태고지 축일을 기념하며 와플을 먹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버펠다겐이라는 이름이 수태고지 축일을 뜻하는 베르푸르 다겐을 잘못 발음해서 생겼다는 의견이 있네요. 홍콩 스타일의 와플은 격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며 4등분으로 나눠진 선을 따라 접을 수 있고요. 주로 와플에 버터와 땅콩 버터를 바르고 설탕을 뿌린 후 반으로 접어 먹습니다. 반죽에 연유가 들어가 맛이 달콤하고 폭신폭신한 편이에요. 베트남에서는 현지에서 음식에 녹색을 낼 때 자주 사용하는 판단잎이 들어간 반깨 라디오라는 와플을 먹습니다. 판단잎 때문에 녹색으로 물든 겉모양과 반죽에 들어간 코코넛 밀크 때문에 속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와플은 주로 디저트를 먹으며 아침 식사 혹은 브런치 메뉴로도 자주 먹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레셀 와플에는 생크림, 과일, 잼, 설탕을 곁들여 먹으며 이 외에 슈거 파우더,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럽을 올려 먹기도 해요. 리에주 와플은 따뜻한 상태에서 먹으며 반죽에 박힌 펄슈거에서 나는 캐러멜 향과 단맛이 강하게 나므로 브레셀 와플과 달리 과일 등의 토핑을 따려 올려 먹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로꼬앤유즈의 우연히 봄.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맘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오늘은 마지막 곡을 들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조건 웃으라고 합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행복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행복해진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 곁들이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녹음 및 연출의 곽 PD, 대본 및 진행의 선양, 그리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